안녕하세요. 저는 편지를 전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책 편지 두 번째 책은 신영철 산문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입니다. 사람과 사랑에 대한 문장을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2026년 4월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시작합니다. (9페이지) 앞으로 그와 나에게 오래 슬퍼할 만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그곳에 우리가 꼭 함께 있었으면 한다. 그 일이 다른 한 사람을 피해가는 행운을 전혀 바라지 않는다. 같이 겪지 않은 일에 같은 슬픔을 느낄 수는 없기 때문이고 서로의 슬픔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이므로. 27페이지 인간에게 특정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결함이라는 것. 그러므로 인간이 배울 만한 가장 소중한 것과 인간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은 정확히 같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슬픔이다. 45페이지 이제 그는 한번 알게 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사랑의 경우에서조차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덜 깊게 사랑한다는 사실이었다. 똑같이 착한, 똑같이 재능을 타고난, 똑같이 아름다운 두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대를 똑같이 사랑하는 두 사람은 있을 수 없다. 53페이지 진정으로 비정한 일은 내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다고, 그러니 누가 더 아프고 덜 아픈지를 따지지 말자고 말하는 일일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덜 아픈 사람이다. 지배하는 사랑과 미성숙한 사랑의 공통점 중 하나는 저울을 사용할 줄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 데 있다. 77페이지 세상에는 참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참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서로 역할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불공평한 일이다. 참지 않는 사람들은 늘 안 참고 참는 사람들은 늘 참는다. 참지 않는 사람들은 못 참겠다고 말하면서 안 참는다. 그들에게는 늘 참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참는 사람들은 그냥 참는다. 그들이 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봐주고 염려해주는 사람도 없다. 78페이지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울음을 참아온 그는 정작 자신이 그래왔다는 사실을 모른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이 슬픔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슬픔이다. 153페이지 소설에서 음악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노래는 거기 그대로 있는데 삶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사랑은 식고 재능은 사라지고 희망은 흩어진다. 삶의 그런 균열들 사이로 음악이 흐를 때 변함없는 음악은 변함 많은 인생을 더욱 아프게 한다.
176페이지.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아주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331페이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지 않은지가 중요한 것이 사랑의 세계다. 나의 없음과 너의 없음이 서로를 알아볼 때 우리 사이에는 격렬하지 않지만 무언가 고요하고 단호한 일이 일어난다. 함께 있을 때만 견뎌지는 결여가 있는데 없음은 더 이상 없어질 수 없으므로 나는 너를 떠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33페이지. 내 결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결여가 더는 고통이 아닌 생, 그런 생을 살 수 있게 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랑은 나를 완전하게 만들지는 못해도 온전하게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사랑 속에 있는 것이다.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온전해진다. 342페이지. 왜냐하면 누구나 제 몫의 결여를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고 또 그런 인간이 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사실을 언젠가부터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랑이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책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과 닮은 문장을 잠시라도 만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책 편지 드림.